네, 막대한 돈을 들여 경전철을 짓고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벌이다 파산 위기까지 내몰렸던 경기도 용인시. 새해 들어 이 용인시가 빚이 한 푼도 없는 채무 제로 도시가 됐습니다. 용인시는 허리띠를 졸라맨 끝에 1조 원이 넘는 부채를 모두 갚았는데요. 네, 정찬민 용인시장과 함께 채무 제로 도시로 한층 탄력받을 용인시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새해가 시작되고 용인시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용인시가 채무를 모두 청산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먼저 소감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네, 저희가 취임할 당시 2014년도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채무가 전국에서 1위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루빨리 이 부채를 또 채무를 탕감해야겠다는 그 일념으로 올 매진해서 또 물론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달려서 최근에 모두 빚을 청산하고 최근에 다시 시민들을 모시고 채무 제로화를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채무 제로를 선언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걸 선언했다는 건 빚을 모두 다 갚았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동안 왜 이렇게 용인시에서 채무가 많았던 건지, 네, 그 원인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들 용인시가 이게 채무 1위가 된 것은 불명예를 아는 것은 뭐니 해도 이미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무리한 투자가 됐었고 또 한 가지는 용인도시공사가 택지개발 사업을 벌이면서 역시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방만 경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많은 빚을 청산하시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비결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정신무장을 했고 또 긴축 경영을 계속 해왔습니다. 경전철 경우에는 그 운영사를 바꾸면서 한 200억 원의 그 절감을 할 수 있었고 이 또한 그 부채와 관련된 채무와 관련된 것을 가장 은행 이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을 바꿔타 가지고 한 600억 원을 다시 거서 벌고 또 우리 용인시를 경전철 못지않게 더 괴롭혔던 것은 택지 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역북지구라는 사업 지구였었는데 그것이 한 몇 년 동안 분양이 안 되고 공전이 계속되니까 이것이 굉장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래서 한때는 파산 위기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저희들 같은 경우 이 택지지구와 또 경전철 이익 부채가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 도의원님들 또 국회의원들과 함께 일치 단결이 돼서 정부 보조금 또 국비 또 도비를 최대한 이게 가져오는 이런 데 올인을 해서 이게 좋은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정신부장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긴축 재정을 편성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또 시민과 공직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가 이게 상당하게 큰 의미인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그 어르신분들이 잡진에서 10여 대, 20여 대씩 운영하는 셔틀버스까지도 찾은 우리가 이제 같이 용인시와 같이 공조해서 채무 제로를 달성해야겠다. 또 심지어는 학부형들께서도 이 운행되던 셔틀버스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뜻과 힘을 모아주시는 바람에 이렇게 잘 됐고 특히 저희 3천여 공직자들께서 일직비, 숙직비, 각종 복지수당이라든가 급여까지 이게 깎아가면서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쫓고 또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런 노력 끝에 이런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각종 자재, 가구 등등도 앞으로 중고를 사자. 새 물품보다 중고를 사서 한 푼에도 보타자는 이 심리가 작용을 했고요. 그 결과 이렇게 좋은 매듭을 짓게 됐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또 우리 100만 용인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궁금한 게요.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긴축 재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신 이유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들이 제일
이 긴축 재정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가정 같은 경우 음료수라든가 우유값, 신문대 이렇게 줄이듯이 예. 저희들도 예상치 않게 교육비에 손을 대게 됐고 예. 또 특히 학교와 같은 시설비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지적도 받았죠. 또 근데 저희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루 이자가 무려 1억 700만 원씩 나갔단 말이죠. 예. 1년이면 30억. 또 한 달이면 30억이 1년이면 거의 360억씩 이렇게 돈들이 지출이 되니까 굉장히 압박을 계속 받아왔고요. 또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안정화를 위해서 또 여러 각계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예. 예. 뭐 이제는 그 빚을 다 청산을 했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가벼운 마음으로 네. 그동안에 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추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떤 사업들을 좀 그래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비, 그동안에 학교에 대한 지원비, 또 학부모들께 지원되던 여러 가지 경비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차츰차츰 가속화시켜서 늦어도 이달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생각이고요. 특히 교육 분야, 복지 분야, 또 노후된 하수관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거, 교육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부터 차츰차츰 정상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다른 얘기도 좀 해볼게요. 한때 호화청사로 불리던 용인시청 광장에 지금 썰매장이 개장돼서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아이디어는 누가 내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여러 시셔 냈고요. 네. 저도 일조를 했고요. 네. 예. 실제는 어제 47일 동안 운영되던 썰매장을 우리 청내에 갖춰져 있습니다. 썰매장을 어제 폐장식과 함께 예. 종료가 됐는데요. 올해 반도 한 21만 명이 찾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성황을 이뤘고 예. 또 겨울에는 썰매장으로 여름에는 특히 물놀이장으로 굉장히 곽광을 받습니다. 예. 예를 들어 이 주변에 에버랜드나 민속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희들이 더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예. 그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렴하고 또 안정성이 담보되고 또 특히 이게 굉장히 친절도나 이 주변 이 화장실이라든가 주변 이용시설이 갖춰졌기 때문에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호화청사라는 것이 이제 옛말이 됐고요. 예. 완전 시민공원으로 이게 탈바꿈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세일즈 행정에 관한 거거든요.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 용인시가 서울 면적과 비슷합니다. 인근에 있는 덩치가 비슷한 수원시와 성남시와 비교했을 때도 4배 내지 5배 규모가 크거든요. 네. 근데 저희 용인시에는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예. 것이 최근에 많은 산업단지 유치 운동이 벌어져가지고 지금은 무려 23개의 네. 산업단지를 사실상 유치했고 이미 10여 개의 산업단지에서 착공식을 갖게 된 이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찬민 용인시장과 함께 다양한 비전 등을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